자, 이번 시간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3단원의 중요한 내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3단원 제목은 알맞은 높임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이네요.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자, 3단원의 학습 목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해 봅니다. 예요. 그래요. 우리가 언어 예절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높임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높임 표현을 사용해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해야 할까요?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자, 왜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해야 하는 것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3단원의 중요한 내용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높임 표현이란 뭔가? 대상을 높여서 말하는 것이 높임 표현이에요. 어떤 대상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높여야 하는 대상을 이제 높여야 하는데 이 대상을 높여서 말하는 것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일 때 사용합니다. 바로 우더른께 말을 할 때, 즉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지금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일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요. 또는 행동하는 사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일 때 역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역시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일 때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잘 기억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그렇다면 톡톡 궁금증 해결 Y 보겠습니다. 왜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말할까? 높임 표현을 왜 꼭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자, 답입니다. 상대를 높여서 말하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라고 했어요. 높임의 대상을 높여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높일 거냐? 우리가 말을 통해서. 즉 상대를 높여서 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말로 나타낼 때 또는 글로 이렇게 문장을 써서 나타낼 때 높임 표현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예절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걸 알아야 방법에 맞게 우리가 높임 표현을 쓸 테니까요. 자, 문장을 끝맺을 때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어떻게 쓰느냐? 문장 끝에 무엇입니다. 또는 그냥 요를 써서 문장을 끝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높임을 나타내는 무엇? 시가 있어요. 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아니라 가시다로 나타내는 거죠. 또는 높임의 대상에게는 그 대상 옆에 붙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이나 가가 아니라 깨서를 써요. 또는 깨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가가 아니라 할머니 깨서, 할머니에게가 아니라 할머니께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낱말 자체에 높임의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더른께는 생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때 생신이라는 낱말에는 높임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장을 씁니다로 끝내거나 요를 써서 문장을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높임의 대상에게는 깨서나 깨를 사용하는 거죠.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만나보도록 하죠. 대화 가부터 라에서 높임을 표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를 보면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는 문장을 습니다로 끝맺었다라는 거죠. 다녀왔어가 아니라 다녀왔습니다로 문장을 끝맺었네요. 자, 나는 어머니 오늘은 출근 안 하시나요? 라고 여쭈었는데요. 이때는 높임을 나타내는 시를 넣은 겁니다. 안 하나요가 아니라 하시나요. 출근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라서 높여야죠. 그래서 시를 넣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하는 문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죠. 이때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를 사용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가가 아니라 깨서. 라에서는 할머니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 했는데요. 이때 핵심은 할머니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쭈어로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문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높임을 표현했는지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문장 안에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별이 나왔습니다. 예절 부분에 별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실력을 올려주는 핵심 어휘, 예절입니다. 한자로는 예도 예, 마디 절. 그래서 예도의 마디, 예절인데요. 자, 낱말 뜻을 볼까요?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바르고 공손한 말씨와 몸가짐을 합해서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절에는 몸가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씨도 들어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예쁜 말씨도 예절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내용 살펴볼까요? 높임 표현을 사용해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를 해야 하는데, 자,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하는데 이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세로 말을 할 거냐라는 건데 바른 자세로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야겠죠. 그리고 말할 때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때는 시를 넣어야 하는지, 이때는 문장을 씁니다로 끝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알맞게 사용해야겠고요. 자, 우리가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또 공경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런 마음이 이제 말을 통해서, 예절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려거나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을 좀 낮추는 자세를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높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높이는 거냐면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을 높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신발을 이십니다. 시를 넣어서 높였는데 이건 알맞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발과 같은 물건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자, 언어 예절을 생각하며 대화를 할 때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바른 자세,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까지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말로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이 예절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로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어 예절을 갖추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를 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보죠. 먼저 높임의 대상에 맞게 알맞은 높임말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상황에 따라서 또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알맞은 높임말을 사용해야겠고요. 그 다음 높임의 무엇? 그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방법에 맞게 높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씁니다로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에 맞게 높임을 나타내야겠고요. 자, 상대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단 마음가짐부터가 중요한데 바로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 예절에 맞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언어 예절에는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자세도 중요하다고 했죠. 때문에 높이는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단원에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그렇다면 정리, 퀴즈야 놀자입니다.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겸손하고 바른 자세로 말해야 합니다.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우리가 단지 말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도, 자세라든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높임 표현을 쓴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게 꼭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 표현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말로 대화를 할 때 사용해야겠죠. 마음가짐부터 잘 사용해서 잘 만들어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우리 친구들 잘 사용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